빈을 후궁의 반열에 둔 지 지금까지 20년이다. 조선의 왕이 손수붓을 들어 후궁의 묘지명을 쓰며 남긴 이 한 문장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읽는 이의 마음을 붙잡는다. 왕이 직접 쓴 기록에 이름이 남은 후궁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단 2명뿐이다. 그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임금의 평생 사랑이었으나 그 운명은 불행했던 그 이름은 성덕임이다. 중인 청지기의 딸로 태어나 10살에 궁녀가 되었고 왕의 승은을 2차례 거절하였으며 조선의 왕세자를 낳고 그 아들보다 5달 늦게 세상을 떠난 여인. 정조는 그녀가 죽은 뒤 직접 묘지명을 썼고 그 안에는 2번이나 승은을 거절당한 이야기, 그녀의 빼어난 인품에 대한 묘사, 그녀에 대한 사랑, 그녀를 잃은 슬픔이 모두 담겼다. 오늘은 그 파란만장한 생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1753년 음력 7월 8일 창녕 성씨 집안에 딸 하나가 태어났다. 그녀의 이름은 덕임. 아버지 성윤우는 해경궁 홍씨의 부친인 홍봉안 집안에서 자비를 맡고 시중을 들던 청지기로 비교적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1762년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둔 바람에 세자빈 해경궁 홍씨가 궐 밖으로 쫓겨나 사가인 홍봉안 집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11살이었던 세손 정조와 세손빈 김씨, 어린 공주 2명과 함께였다. 이때 해경궁 홍씨는 오며 가며 아버지 일을 돕는 총명하고 맑은 성덕임을 눈여겨보았다. 9일 뒤 영조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나자 시호를 내리고 세자를 복권시켜 해경궁 홍씨는 창경궁으로 세손 정조는 경희궁으로 환궁하게 되었다. 이때 해경궁 홍씨는 어린 덕임을 거두어 자신의 처소 본방라인으로 들였다. 덕임의 나이 10살이었다.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는 덕임과 또래인 청연군주와 청선군주가 있었다. 정조 이산이 덕임을 처음 만난 것도 이때였다.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인 할아버지 영조와 자신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조정 대신들 사이. 궁에서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했던 세손 정조. 그의 곁엔 영조가 맺어준 명문가 자제 세손빈이 있었지만 정조에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지는 못했다.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성덕임과 마주치며 조금씩 마음을 키워갔던 세손 정조. 그러던 어느 날 14살의 덕임에게 15살의 세손 정조가 승은을 내리려 하였다. 덕임은 울면서 세손빈이 아직 귀한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에 감히 명을 따를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덕임은 후일 효의왕후가 되는 세손빈과 동갑내기였고 입궁 시기도 비슷하여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세손 역시 더 이상 이 일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생전 후궁을 들였다가 한 달 넘게 영조의 꾸중을 들었던 전례가 있었고 영조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1776년 정조는 조선 제22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즉위 후에도 한동안 후사가 없어 조정의 우려가 컸다. 1778년 왕대비 정순왕후 김씨가 후궁 간택을 제안하였고 정조는 그의 최측근 홍국영의 누이 동생 원빈 홍씨를 후궁으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원빈은 입궁한 지 불과 1년 만에 1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누이의 죽음에 홍국영이 효의왕후를 독살범으로 모함하며 폭주하다가 결국 정조의 분노를 사 모든 권력을 잃고 실각하였다. 1780년 정조는 화빈 윤씨를 2번째 후궁으로 간택하였다. 그러나 화빈 윤씨는 상상 임신 파동을 일으키며 왕실의 신임을 잃었다. 이 무렵 정조가 다시 떠올린 것이 성덕임이었다. 정조는 훗날 성덕임을 처음 본 이후 20년 동안 후궁의 반열에 두었다고 기록하였다. 정조는 28살의 성덕임에게 다시 승은을 제안하였지만 성덕임은 이번에도 거절하였다. 정조가 성덕임의 하인을 꾸짖고 벌을 내리자 마지못해 그제야 후궁 첩지를 받아들였다.
1782년 9월 덕임은 창덕궁 연화당에서 사내아이 무뇨세자를 낳았다. 정조는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고 하였다. 덕임은 이 시기 스스로를 더욱 삼가며 행동하였다. 효의왕 후에게 저는 아이만 낳았을 뿐 원자는 중전의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밤에 임금을 모시는 일을 다시 하지 않으려 간절히 사양하기도 하였다. 효의왕 후는 무뇨세자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면서도 친모인 덕임이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783년 2월 아들이 원자로 책봉되면서 덕임은 정조로부터 비노 의자를 받고 정일품 빈으로 진봉되었다. 이로써 의빈 성씨가 되었다. 1784년 의빈은 옹주를 낳았다. 그러나 옹주는 경기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같은 해 7월 무뇨세자는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786년 5월 무뇨세자가 홍역으로 사망하였다. 태어난 지 채 5해가 되지 않은 나이였다. 귀하게 얻은 아들을 황망하게 잃은 정조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당시 의빈성 씨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성적으로 견디어 얼굴빛과 말에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홍역은 전염병이었고 산모의 몸으로 아들의 곁에 다가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아픈 자기 자신의 아이의 얼굴 한번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뱃속에 있는 왕실의 후사를 위해 슬픔을 홀로 삼키고 버텨야 했다. 무뇨세자가 죽은 지 4개월 후 만삭의 몸이 된 의빈성 씨.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의빈성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같은 해 정조는 연이어 아들과 부인을 잃었다. 의빈성 씨의 장례가 치러졌고 묘는 의빈성 씨의 생전 소원대로 무뇨세자의 효창원 왼쪽 언덕에 마련되었다. 두 묘 사이의 거리는 단 100걸음이었다. 예법상 세자와 후궁의 묘자리는 함께 조성할 수 없는데 얼마나 정조가 의빈성 씨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정조는 애달픈 마음을 가득 담아 의빈성 씨의 묘에 어제이빈 묘지명을 직접 지어 함께 묻었다. 정조의 여인들 가운데 어제비를 받은 것은 의빈성 씨가 유일하였다. 묘지명은 국왕이 글을 짓고 당대 명필들이 글씨를 쓴 것으로 조선 왕실에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였다. 정조는 이후로도 3년 동안 의빈성 씨의 묘소와 사당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제삿날마다 직접 제문을 지어 올렸다. 왕이 후궁의 묘를 이토록 자주 찾는 일은 전례가 없었고 정조가 자주 행차한다 하여 그 길목에 거동고개라는 지명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무뇨세자와 의빈성 씨의 묘는 함께 있지 않다. 일제강점기 효창원 일대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1944년에는 전쟁 희생자를 위한 충원탑 건립을 명목으로 의빈묘는 고양시 서삼릉 후궁 묘역으로 무뇨세자의 효창원은 의령원 앞으로 강제 이장되었다. 나란히 100걸음 거리를 두고 묻혀있던 모자의 묘는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 나뉘게 되었다. 의빈성 씨 성덕임은 조선 역사에서 성과 이름이 온전히 전해지는 단 2명의 후궁 가운데 한 명이다. 다른 한 명은 숙종의 후궁 희빈장 씨이다. 성덕임이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정조가 그녀의 이름과 삶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성덕임. 어떤 이는 그녀를 조선에서 가장 사랑받은 여인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가장 짧게 빛나다 쓰러진 여인이라 했다. 그녀가 행복했는지 아니면 행복해 보이는 삶 속에 깊은 비극이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떠밀려 살지 않았다. 운명의 꽃은 너무 짧게 피었다가 졌다. 아들보다 5달 늦게 봄도 오기 전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 향기는 그녀가 죽은 지 24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 속에 고요히 남아있다. 성덕임이라는 이름과 함께